일본은 한국과 역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매우 그것에 관해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은 오히려 아무 상관없다는 반응인데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이 한일 관계에 플러스가 되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양국 관계는 애초에 밑바닥에 가까운 마이너스라며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될 것은 없고 아직도 큰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는 한국이 마이너스를 만들었으며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 자민당의 한국에 대한 혐한 인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한국의 해결책을 들고 오는 것을 검토해보고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아니면 만나주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자는 원칙을 주장하는 등 혐한 인식이 팽배하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이 애초에 잘못한 것이므로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도 한국에서 아예 원점으로 만들어 일본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이나 모테기 외무상도 지속적으로 한국은 국제적인 약속을 깨버린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일본에 파견된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한일 역사상 가장 강경한 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에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독일 베를린을 비롯한 일부 장소들인데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결국 독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한국은 소녀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자민당 계열 고위급 의원들이 직접 독일의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매우 놀라운데요. 이들은 독특한 독일과의 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동맹이지 않은가 라면서 우리의 동맹이 약해져가는 것은 슬픈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은 억울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2차 대전의 패전국가라고 해서 덤터기를 쓴다는 것으로 2차 대전 패전국들은 마치 패전병 취급을 당하며 주변국들에 아직까지도 사과하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일 소녀상을 철폐하는 이른바 일부 극우 의원들이 주장하는 점은 만약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위시한 이탈리아 일본 동맹이 승전국이었다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속한 승전국들처럼 칭송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하게 전범국으로서 주변국들에게 반인륜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 연합군은 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궁극적으로 독립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파 의원들은 독일에게 일본이 2차 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소녀상이나 세움을 당하는 처지라고 하면서 독일도 똑같이 억울하니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면서 양국 간의 동맹이 약화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야말로 궤변인 것은 독일은 과거에 대해서 박물관을 비롯해 철저한 왜곡 없는 역사 교육을 통해 과거와 같은 잘못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나라인 반면 일본은 한국과 관련된 역사 왜곡은 현재 진행형이며 심지어 미국과의 2차 대전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과 같은 방송도 자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8월 15일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2차 대전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송이 나가는데 방송의 논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국에 큰 피해를 봤다고 적반하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태도를 전혀 굽히지도 않고 가장 최근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독일 박물관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다고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독일 시민들에게 시달려왔으며 철거를 뒤로 미뤘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지치지도 않고 소녀상 전시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독일에 유독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공을 들이는 것은 독일이 강대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GDP 순위에서 일본과 함께 항상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4강 국가의 멤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앞서 거론된 바처럼 2차 대전 때 함께 연합군을 상대로 싸운 동지애 때문이라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강대국인 독일이 일본 편을 들어주면 한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손쉽게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항상 미국을 동원하는 방법을 써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에 잘해서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면 한국 정도는 간단하게 제압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독일도 미국 다음에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유럽 제1국가인 독일에 오래전부터 많은 일본의 자금을 투자해 왔었고, 이렇게 외교적인 이슈에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자 독일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먼저 독일에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오염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환경부는 일본 측에서는 독일 환경부에 오염수에 대한 설명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고, 환경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앞으로의 진행과 가능한 영향에 대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한국이나 중국 등이 반대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미 어느 정도 지지 의사를 표현한 데다가 독일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주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미국처럼 원론적으로 IAEA 방침에 따르겠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기에 일본은 이를 빌미로 오염수 방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한국과 독일의 외무장관 간의 통화가 일본에서 적지 않은 놀라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마스 외무장관은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주요 사안에 대해 논한 것입니다. 정 장관은 한국이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보건, 기후 변화 등 국제 현안 논의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G7 의장국인 독일과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마스 외교장관은 이에 관해 한국의 신남방 정책 등 다양한 아시아 정책에 관한 접점이 많아 더욱더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 원하며 올해 5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에 성공적 개최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임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났던 마스 장관은 한국은 G7 참여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현재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로 한국을 G7에 초청한 만큼 독일도 현재 팬데믹 상황에 위중한 분위기에 한국을 G7에 환영하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바뀌고 공중위생 분야를 비롯한 IT 기술 등에 있어 상당 부분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2018년부터 2년마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 협력을 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가면서 경제 외교 분야에서 예전보다 가까워질 필요성을 동시에 느낀 것입니다. 아직 독일이 G7 의장국으로 공식적으로 초대를 하는 기간은 아니라서 한국 참여가 확정된 바는 없었음에도 이러한 기사가 나가자 일본 누리꾼들은 이에 관해서 한국은 G7에 가입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G7 체제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끝까지 한국 입성을 반대할 경우 한국은 가입이 어렵게 되지만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도출하면 한국을 비롯한 추가국들이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도 반대는 아니고 무효표 정도를 던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을 받아들일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G7 초대 혹은 입성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열변을 토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구시대적 G7을 확대하여 한국이 조만간 G10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